뭐 저기 사무용품이나 뭐 직원 월급을 주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쓴데 하겠다. 하지만 80%는 무조건 저기 그 직접적으로 그 저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를 그걸 갖다 증빙을 해라. 그게 안 되면 재단 다 취소한다 해가지고 재단에 대한 법이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 이제 선의 목적으로 재단을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부를 해서 재단을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단을 못 세우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왜? 이런 저배로떼고 명동의 사채업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생을 해요. 이제 이걸 전모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뉴스나 이런 사회적으로 뭐 조금씩 뭐가 일하고,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으로 뭐하고 뉴스가 뭐하고 이걸 갖다가 한번 싹 꿰어 맞추잖아요. 그럼 싹 그게 다 하나로 이제 이게 퍼즐 맞듯이 딱 맞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인데까지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료들이 이미 인터넷이나 매스컴, 유튜브, 뭐 저기 뉴스 자료가 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꿰지 모르면 쓸모가 없어. 이제 저도 그걸 다 작업해요.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냐면, 내가 하루 종일 그 할아버지 한 미행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런 저기 광화문이나 아니면 명동, 대학로 이런 저기 번화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예전에는,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기부를 같은 걸 이렇게 좀 이게 독려하는, 이게 저기 홍보하는 이게 대학생들이 뭐 유니스코프나 뭐 무슨 재단 기부, 대부분 외부 기부인데 이런 재단들에서 막 홍보를 해요. 뭐 저기 이게 관심 갖고 기부를 해달라고. 근데 그걸 방해하는 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이 할아버지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하냐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할아버지 맞는 게 아니라 그 고용된 할아버지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이 보통 그 유니스코프나 선의의 목적으로 이게 자원봉사자들이죠. 대부분 대학생이야. 20대 초반에,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그걸 하면, 우리나라는 유교관념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오면 왠지 존경을 해야겠다는 거, 그거 갖다가 이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이 한 70, 80 먹은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딱 삿대질 하면서 그 20대 그 자원봉사하는 20대들한테 막 삿대면서, 야, 이 자식아, 니들이 막 그거 지금 기부를 해가지고 새끼들이 뒤에서 다 빼돌려 먹잖아, 이 나쁜 새끼들 하면서 젊은 친구들을, 대학생들을 겁나게 이렇게 막 면박을 주고 욕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그 한 단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시 여기저기를 번화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단체한테 다 그 삿대질하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를 제가 또 약간 미행을 하다가 이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행을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선신들이 가르쳤어요. 저 할아버지가 그 이제 명동 사채시장에서 고용된 할아버지라고. 그래 나중에 이런 기증 같은 거 못 하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기인데, 왜냐면 저기 기증 문화가 발달하면 왠지 자기도 기증을 안 하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 지탄 받기 싫으니까 이런 기증 문화나 이런 것 갖다 죽이기 위해서 이걸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아마 24%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업이 예전에는 무제한이었어요, 그냥. 그럼 그게 법적으로도 그게 보호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연금리 한 2000%, 3000%를 해서 이렇게 이게 사채를 해가지고 막 이제 가가지고 납치해서 장기를 뽑아내도 뭐해도 이게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60%까지 들어갔다가 30 몇 프로까지 했다가 지금 24%까지 떨어졌나? 이게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게 명동 사채업자들 이게 숨통을 찌게 해서 이게 국회에서 이게 일종의 한 작업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만약 그때 그거를 법적인 그 최고 한도 이자를 갖다가 이게 안 줄여줬잖아요. 그럼 굉장히 잔인한 세상이 일어나요. 나중에 어떤 일이, 예전에 다른 시대 같은 어떠했냐면, 이게 법적 한도 금액의 이게 법적으로 이거를 안 해놓잖아요. 그럼 사채업자들이 거의 막 1000% 이상의 이자를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죠. 이게 내일 당장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그 1000% 이자로 해서 빌려주고, 어떻게 하냐, 못 갚을 줄 알아. 담보도 없어. 뭐 집도 없고 절도 없어. 담보도 없어. 그럼 뭐가 있냐? 몸땡이가 있어. 그럼 뭐냐? 그럼 보통 이렇게 하면 나중에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제 나중에 신체 포기각서를 써요. 어차피 못 갚을 거 알아. 그럼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나중에 돈 못 갚으면 간단해요. 이제 해가지고 너 돈 못 갚았지? 신체 포기각서 썼지?
어떻게 네 몸 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제 이쁜 저기 뭐지 보통 아버지들이 많이 하죠. 40대 50대 가장들이 많이 그 덫에 걸려요. 사업하다가 이제 급전이 필요하면 그런 경우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사업체에 뺏기는 거는 당연하고 나중에 이제 저기 몸까지 뺏겨요. 몸을 어떻게 뺏기냐. 네. 이제 저기 이제 그 저기 수술대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저기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심장, 콩팥 뭐 이런 거 다 분해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면 건적이 나와요. 한 사람 딱 깔끔하게 분해하면. 그러면 한 저기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가 물어서 한 5천만 원이 넘으면 그때 2억 원에 이렇게 싹 해. 이게 사채업자의 기본 생리예요. 사채업자는 이자로 먹는 것보다도 그 상대방 채무자의 그 저기 뭐냐 자산을 갖다가 헐값에 후려쳐 가지고 먹는 게 더 이익이 많이 남아요. 사채업자들은. 그 예전에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 그런 거 많아요. 일부러 사채업자한테 이제 꽃가게를 하던 분이 좀 잠깐 융통할 돈이 필요해서 사채업자한테 빌렸는데 나중에 돈이 생겨서 사채업자한테 그 이자까지 갚으려는데 얘네들이 올 때마다 문을 잠그는 거야. 왜? 일부러 문을 잠궈가지고 돈을 못 갚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게 한번 그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그래가지고 문을 닫어. 그러면 또 다시 가면 그때 문 열어. 그리고 다시 돈 갚으면 문 닫어. 그러면 계속 이자는 늘어나겠죠. 그 얘네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자까지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때 찾아가. 돈 갚아, 이 개 쌍년 하면서 꽃가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꽃가게를 갖다가 그냥 통째로 뺏어버려요. 그 나중에 더한 경우에는 그 꽃가게 사장하고 와이프하고 사장 그 부부를 갖다가 납치해서 다 이렇게 다 배 째가지고 콩팥이나 심장 같은 거 다 이런 거 꺼내가지고 다 팔아먹어 또. 꼭 가게는 가게대로 뺏고 이게 신장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포기 다 신장은 다 빨아먹고 다 그거 이제 저거 자식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 아빠가 없어. 야 니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지네들이 다 죽여가지고 콩팥하고 다 심장 다 돌려 먹었잖아. 이제 얘네들이 그러면 자식들한테 니들이 우리 빚 대신 갚어 이런 짓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그게 심했어요. 8, 90년대만 해도. 예전에 그 고발 프로그램에 겁나게 많이 나왔어요. 100%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야 니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아들 딸들을 갖다 어린 10대나 20대 초반에 어린 애들 갖다가 막 협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빚을 갖다가 대신 갚는다. 이미 자기는 가게도 뺏고 그 자기네 엄마 아빠 소설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다 배째가지고 콩팥이나 심장 다 해가지고 팔아먹고 여기 명동 사채업자들이 이제 그 짓을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자식들을 갖다가 여자애들이 10대나 20대 초반에 이쁘잖아. 그러면 뻔해요. 룸싸움에다 팔아먹어. 네 애비 빚 갚아라. 하고 이 짓을 해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띠룩띠룩 살쪄가 돈을 겁나게 벌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불법 증여하고 이걸 갖다가 이걸 재단을 얘네들이 세워요. 어떻게? 돈 세탁용으로. 왜냐면 재단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당국에서 이렇게 긴밀하게 안 들어가는데,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걸 하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재단 같은 걸 굉장히 이걸 갖다가 이게 조사를 많이 해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재단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의의 목적으로 재단이 세우고 싶어도 재단을 지금 세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재단법이나 사단법을 세울까 했는데, 옛날에 제가 제 심리 상담사분이 장창민 선생님이 재단을 세우는 그 전문가거든요, 이 양반이.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재단 세우는 게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명동 사채업자들이 이게 겁나게 나쁘게 악용을 한 거야. 그리고 진작으로 선의의 목적의 재단 애들은 꼴보기 싫으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자기네들은 이제 찔리잖아. 이게 나쁜 짓, 재단에서 자기 나쁜 짓을 하는데 선량한 재단들 갖다가 다 욕을 해. 마치 자기들이 헌 짓을 얘네들이 한 것처럼 가면서 할아버지들을 고용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가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을 갖다가 막 자원봉사를 했다가, 이 나쁜 새끼들, 니들 그거 다 기부금 받아가지고 다 니들 돈 뒤로 빼돌리고 하잖아. 그럼 진짜 빼돌리는 애들이 그거를 나쁜 할아버지들 고용해가지고 그걸 시켜요. 예전에 제가 그 할아버지들 몇 명을 제가 한번 미행을 해봤어요. 얘네들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해요. 또 따로.
이제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위에서 그러면 이제 어디 가라고 지령이 돼요. 기본적으로 점주직이에요. 그 짓을 하는 할아버지들도 그 윗선이 누군지 몰라. 위에서 누가 돈 주니까 그 짓을 하고 다녀. 이거 참, 이게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이게 너무 이게 깊어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벼슬이야, 그냥. 뭐 별 양아치 짓을 해도 나이가 많은, 보통 그런 애들이 사기 전과범이 있는 할아버지들이야, 대부분이. 사기 전과범이 있는 애들 그걸 잘해. 명동 사채 거기서 그 하수인 노릇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자기네들은 이게 무슨 어디 명함할 때는 내가 재단 운영한다. 알고 봤더니 돈 빼돌리는 용도지 이 국가와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는 깃털만큼 오히려 이 사회에 암적인 존재를 해요. 선량한 이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고리에 1000%가 넘는 고리에 사채를 씌워가지고 그 사업장도 뺐고, 콩팥이나 심장 같은 장기도 다 뺏어가지고 팔아먹고, 자식들한테 강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속여가지고, 빚을 갖다가 상속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또 나중에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다 이게 배째가지고 자식들도 다 장기 다 팔아먹고 그래요. 얘네들 이 짓을 해.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부자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많이 했어요. 제가 왜 그 순서를 먼저 한 이유가 선량한 그 목적에 부를 쌓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로 악하지 않으면 인데까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악하지